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고 이는 비상계엄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전직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제6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소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의 지휘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과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헌법 제65조에서 말하는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 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행정각부의 장은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자 행정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 내에서 통치기구와 집행기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이 경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행정각부의 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의 직무 계속성의 공익이 다름에 따라 파면이 효과 역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 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 제65조의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법적 책임을 추궁받는 제도이므로 탄핵 소추를 받은 자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탄핵 심판에서의 피청구인 자격을 상실하여 심판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긴급권은 법치주의의 예외로서 위기 극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 발동되어야 하며 기간 범위에 있어 목적 달성에 불가결한 최소한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은 국가긴급권 발동의 위헌 위법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는 있으나 국가긴급권이 가지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그 심사의 한계로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위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비록 그 발동 당시 시행 중이던 유신헌법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현행헌법에 비추어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계엄 상황이 해소된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유족은 일정 기간 내에 매장화장 봉안 등 가족 또는 친지의 묘지에서 망인에게 경배와 추모 등 적절한 예우를 취하거나 시체 유골 등을 인수하여 분묘 등을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러한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영역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기본권 행사의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 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데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된다. 이미 의식의 회복 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령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상 기관이므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는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5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원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자녀재산은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자녀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정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헌법소원의 청구 있는 력이 없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조치 결과 개성공단 투자기업인에게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이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경제적 제재 조치를 통해 저지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통일부 장관의 조정명령에 관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대통령의 국가의 계속성 보장 책무,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66조 정부조직법 제11조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개성공단의 중단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용 제한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 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1990년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일부터 그 이전에 성립된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 관계를 소멸시키도록 한 민법 부칙 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원리 내지 원칙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이 자산소득합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의 게시, 인쇄물의 배부 게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진 열개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학원 설립 운영자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거액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는 위 법률의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직업 선택의 자유의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읍면의 이장은 직업의 자유에서 말하는 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새마을금고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선고받은 벌금 액수에 상관없이 해당 임원이 당연 퇴임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의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 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수용자가 민사재판에 출정하여 법정 대기실 내 최창살 격리시설 안에 유치되어 있는 동안 교도소장이 출정 개우 교도관을 통해 수용자에게 양손 수갑 한 개를 앞으로 사용한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은 죄형 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의원 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는 영장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정당의 회계 책임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이 금지하는 진술 강요에 해당한다.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인데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해결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된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하는 경우 두 기본권 모두 효력을 나타내는 교범 조화적 해석에 따라 기본권 충돌은 해결되어야 한다.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 유보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의 근거를 요청하나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재청신청인과 재청법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보아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회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본회의의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이 원칙이나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이 있거나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 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를 재개한다. 국회의원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조례는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하여만 제정할 수 있으며 기관 위임 사무와 같은 국가적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재량으로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 주민은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보훈 보상 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나이가 적은 부모 일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교사의 신규 채용에 있어 국공립대학교 졸업생을 우선시키는 교육공무원법은 사립사범대학 졸업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익군 무요원의 경우와 달리 산업기능 요원의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형법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데 반하여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함이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의 설치 근거를 둔 국가기관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사는 공개한다.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는 없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의료인에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 일부 조직인 국회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국가균형말 전 특별법에 의한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그 입지 선정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입지 선정 기준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다투는 등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 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생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 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에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입법자가 출생 등록 제도를 통하여 형성하고 구체화하여야 할 권리이다. 입법자는 출생 등록 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단지 출생 등록의 이론적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실효적으로 출생 등록될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등권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의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으므로 당의 법률 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복 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을 규정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주 52시간 상한 제조항을 두어 일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 16일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금지한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임의 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청구인들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 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가처분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소정의 가처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본안 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에서 문제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 용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헌법 소원 심판 절차에 있어 헌법재판소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가처분이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헌법 소원 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용할 수 있다. 법령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에서의 가처분이 사인 간의 법률 관계나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일 때에는 그 효력의 정지로 인하여 파급적으로 발생되는 효과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신보호법상 수용 임시해제 청구의 소가 인용되었고 인신보호 청구의 소 역시 항고심에서 인용된 후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의 소 역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비록 위 소송 제기 후 5개월 이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허가에 관한 임시주의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관련하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